그땐 꿈이 있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열었던 2016년 5월. 국회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으로서 우선 첫 번째는 의원님을 옆에서 잘 보좌하는 것, 두 번째는 잘 보고 배우는 것이었고, 그녀는 한 초선 국회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들어갔다. 저는 행정 파트를 맡게 되었고, 격리사원 비슷한 일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아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펼치자,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간절히 바라던 일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기쁨.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공간의 구성원이 됐다는 설렘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우선은 취직이 되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일했던 그곳, 바로 국회의원실에 의해 고발당하는 처지가 됐다. 상상도 못했던 횡령 혐의. 그녀에겐, 그리고 20대 국회에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17년)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변화의 열망이 가득했다. 시민들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곳을 잘 알고 있었다. 국회가 대표적이었다. 대한민국 기관 중에 가장 불신받는 기관이 국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도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던, 또 개혁의 요구도 받지 않았던 곳이 다시 국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 곳이 모였다. 국회 개혁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처음엔 막막했다. 긴 회의 끝에 먼저 국회 예산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은 한 해 400조 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검토하고 감시한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국회에 배정된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을까? 국회의원이 사용한 국민 세금은 누가 감시하는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 300명, 지금 299명인데 299명의 국회의원 전체에게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하는 작업이에요. 바라건대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도 당연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엄연하게 세금을 받아서 그걸로 의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에게 의정 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한 해에 모두 2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입법 정책 개발비가 83억 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좋은 법과 정책을 만들라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이 예산으로 국회의원들은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모아 정책 자료집을 펴낸다. 국회의 입법과 정책 활동에 아주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연구하고 정책 자료집의 개발은 그건 사실은 제대로 공개되는 게 없거든요. 국회 도서관에도 등재가 안 돼 있고 본인 스스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많게는 수백만 원, 한 건당 수백만 원의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을 공개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혹시 작성이 됐는지 부실하게 된 건 아닌지 뭐 그런 것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7년 6월) 국회에 첫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 정책개발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것.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한번 봐보자.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옛날에 좀 자료를 조금은 공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청구를 했죠. 국회의 답변은 더 간단했다. 공개할 수 없다. 국회에 어이없는 비공개. 그렇다고 멈출 순 없었다. 국회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재판이 시작됐다. 국회는 시간을 끌며 버텼다. 일단 뭐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재판장 이 1차 변론 기일에 그 정보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국회에서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고. 이 사이 취재팀은 국회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정책 자료집이나 보고서를 혹시라도 찾을 수 있을지 여러 도서관, 연구소 등을 훑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자료는 일부분만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표지라든가 또는 뒤에 저작권 여부 같은 거는 인터넷 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프린트된 실제 문서를 확인하려고 도서관 또는 뭐 연구소 이런 데 가서 직접 실물을 확인한 거죠. 전국을 돌며 국회의원들이 펴낸 정책 자료집 1,200여 건을 찾을 수 있었다.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일부지만 확보하게 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책 자료집과 연구 보고서 검증을 시작했다. 하나에 대해서 꽂히면 새벽 밤샜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구글링 하면서 끊임없이 찾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새벽 3시, 4시에 찾게 되면 너무 기쁜 나머지 다른 분들한테 찾았다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새벽에 다른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국회의원들이 국회 사무처가 왜 한사코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 실마리가 잡혔다. 바로 부실 표절 보고서, 그리고 세금 오남용이었다. 설마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절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실체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된 거죠. 이건 최소한 어떤 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진짜 이거를 연구 용역을 했을까? 이런 자료집을 진짜 돈을 주고 찍었을까? 이렇게 표절한 내용을 만든 자료집은 누구한테 줬을까? 저는 창피해서 못 돌렸을 것 같거든요. 뉴스타파는 도서관 등에서 직접 수집한 국회의원 정책 자료집을 검증해 1차 결과물을 보도했다. 20대 국회의원 25명이 다른 논문 등을 베껴 정책 자료집을 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자료집 가져가지고 표절 자료집 한 건마다 수백만 원씩의 세금이 낭비됐다. 그 정부 자료를 그대로 베꼈던데 그게 정책 자료 취지에 맞는 건지. 다 베낀 건 아니라고. 아니 다 베꼈던데요. 100%. 아니 그건 내가 지금 확인을 내가 못했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본인이 쓰셨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정부 세금을 내가 한번
아니 가져가시면 안 되죠. 그럼 봐야지 하지. 아니 나 들어올 거니까 내가 보고서 갖다 드릴게. 네,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구체적인 거는 보장을 한번 하시라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출처가 인용이나 그게 이제 어떻게 베껴졌는지는 그 통화를 그렇게 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취재팀은 정책 자료집에 이어 국회의원들이 진행한 정책 연구의 결과 보고서도 일부 찾아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베껴 만든 게 적지 않았다. 이런 보고서에 세금이 새고 있었다. 처음으로 드러났지만 사실 국회 안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일종의 하드 타기 유행식으로 정책 자료집을 경쟁적으로 내고 노영의 성과로 홍보하는 정책 자료집 몇 권을 내면 쫙 깔아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슈는 이런 게 중요한 이슈인데 그럼 자료집 뭐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뭐 이렇게 짜집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이건 뭐 한 번쯤은 논란이 될 것 같고 했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취재팀이 전국의 도서관 등에서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자료를 힘들게 찾아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무렵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자 오늘 1심 선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떨까요, 주무님? 네, 일단 뭐 지출 증빙 서류, 입법 및 정책 개발비의 지출 증빙 서류는 공개하라는 판결입니다. 국회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지 5개월 만인 2018년 2월 1일이었다.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일단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국회는 항소를 선택했다. 다시 5개월이 지나 2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고 국회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정보.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 지출 증빙 자료를 받는데 무려 10개월이 걸렸다. 이제 국회 세금 도둑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몇백 페이지가 되는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이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단 말이지? 라고 하는 자괴감? 기본적으로 국회의 기록 관리는 21세기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보를 디지털화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송을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의 입법 정책 개발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했다. 주로 정책 연구 용역과 정책 자료집에 들어간 예산이다. (4만) 페이지가 넘는 증빙 자료를 일일이 들여다봤다. 다른 연구 논문 등을 도표나 각주까지 통째로 베끼거나 짜깁기한 정책 연구 보고서. 이런 보고서에 무려 17명의 국회의원이 1억 원가량의 세금을 낭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친구, 보좌관의 지인, 의원실 전직 직원 등에게 정책 연구를 맡기고 있었다. 결과 보고서를 베껴서 만들어도 연구비를 지급했다. 우리 보좌진한테 구체적인 건 한번 보여줘. 내가 구체적인 걸 몰라요. 그렇습니다. 어딜 봐도 정상이 아니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취재팀은 국회의원실에서 정책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조작해 연구비를 몰아준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곳의 책임연구원 고모 씨. 그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당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정책연구 11건을 맡았다. 그럴듯한 이름의 포럼, 책임연구원 직함. 그러나 취재 결과 모두 가짜로 확인됐다. 제가 이제 그 같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도와주시라고 그러시면 형편이 안 좋은 걸 이제 아시니까. 백재현 전 의원은 고 씨에게 정책 연구를 맡기고 연구비 조로 세금 5,500만 원을 몰아줬다. 확인 결과 고 씨는 백 전 의원의 선거 운동원이었다. 그분이 우리 예전에 우리 의원님 상무님 수행을 하셨었나? 그러셨을 거예요. 국회의원 백재현에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는 어떤 돈이었을까? 생활 못해 쓴 거 아니고 정찰하다 항상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 같은 가짜 연구자, 고 씨 한 명이 아니었다. 1억 원 가까운 세금이 이들에게 흘러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당시 이은재 의원이 진행한 정책연구 3건에서도 수상한 점이 포착됐다. 3건 다 국내외 정보기관을 주제로 한 연구. 책임 연구자로 돼 있는 홍모 씨. 역시 취재 결과 이은재 의원실이 조작한 가짜 연구자로 드러났다. 회계 쪽 그쪽 전공이기 때문에 세금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뭐 내가 무슨 뭐 외국의 입법사를 내가 뭐 관심 검사를 그런 걸 왜 알아? 홍 씨는 이은재 의원 보좌관의 친구였다. 이은재 의원실이 청구해 국회 사무처가 홍 씨 계좌에 이체한 연구비, 즉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는 홍 씨의 통장을 거쳐 곧바로 이은재 의원의 보좌관에게로 흘러갔다. 국회의원실에서 국민 세금인 국회 예산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일종의 돈 세탁이 자행된 것이다. 그 돈이 보좌관 친구 계좌로 갔다가 이제 보좌관이 받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입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돈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세요? 이은재 의원실에서 돈 세탁이 벌어질 무렵 유동수 의원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2016년 5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유 의원실에 인턴 비서로 들어간 김지아 씨. 그녀는 의아한 지시를 받았다. 제 명의의 통장은 이제 보좌관님께서 입사를 하고 이제 통장을 하나 새로 개설을 해라. 이 통장은 이제 직원들을 위한 통장이다. 이름만 제 명의였고, 네, 사용 용도는 늘 이제 의원실에서 일어나는 비용의 통장이었습니다. 유동수 의원실 인턴 김지아 씨가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된 시작이었다. 국회개혁 프로젝트 취재팀은 지난 2018년 11월 유동수 의원실의 수상한 국회 입법, 정책개발비 집행 실태를 추적해 보도했다. 보좌관님의 지시에 의해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해당 1층에 있는 농협에서 818만 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5만 원권으로 인출하였고 그리고 보좌관님께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실 안에서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의 당사자시죠? 네, 맞습니다. 지아 씨가 어렵게 입을 뗐다. 업체에 말을 해놓을 테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하셔서 2016년 12월 28일 유동수 의원실이 지정한 인쇄업체로 국회 사무처가 국회 예산 980만 원을 입금했다. 명목은 유 의원의 정책자료집 인쇄비였다. 그리고 업체에서 유 의원실 인턴 지아 씨에게 연락이 왔다. 돈을 어디로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와갖고 돈이 당연히 이제 제가 받을 돈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의원님 명의로 된 통장을 찍어갖고 답장을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정말 여기도 보내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결국 국회 사무처가 인쇄업체로 보낸 980만 원 중 818만 원이 지아 씨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들어왔다. 이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818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의원실에 건넸다. 제가 1층에 있는 농협에 가서 이제 그 현금으로 인출을 해갖고 이제 오는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금으로. 진짜 가슴에 품고 재빨리 의원실에 왔었습니다. 이 일을 지시한 사람들이 있었다. 잃어버린 그거 했어? 이런 거 얼마 남는다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그거 다 했어? 그 두 건 해서요. 980만 원. 980? 네, 청구했고요. 청구했어? 네. 한 1000만 원이네. 이 수상한 돈의 흐름이 결국 2년 뒤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포착된 것이다. 돈 세탁 의혹이 보도되자 유동수 의원은 이런 입장을 내놨다. 818만 원을 다시 그 여직원으로 다시 송금해줬고 그 여직원은 또 그걸 그대로 다 인출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날벼락 같은 고발. 지아 씨는 경찰에 10번 넘게 불려갔다. 처음 국회에 들어올 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세금 낭비를 넘어 돈 세탁까지. 국회의원 입법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은 20대 국회의원의 정책 자료집과 정책 연구 보고서 전체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개돼 있는 자료는 극히 일부. 다시 국회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역시 비공개.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이 제약돼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국회의원들 보면 그 각 부처들한테 자료 요구할 때 막 화내거든요. 왜 이런 자료를 빨리빨리 안 주냐고 화내기도 하고, 뭐 이미 국감장에서도 보면, 국감장이나 청문회에서도 보면 자료 제출이 안 돼서 역할을 못한다. 뭐 화내는 의원들 되게 많잖아요. 본인들이 그 얘기를 좀 들어야죠. 다 세금인데 니네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빨리빨리 왜 공개 안 해? 뭐 그렇게 감출 게 많다고?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증빙 서류는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보고서하고 그 자료집 그 본문은 공개를 못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회 사무처도 분명히 이거는 소송해봐야 진다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 끌려고, 제 생각으로는 시간 끌려고 공개를 안 한 게 아닌가. 시간을 끈다는 게 이제 20대 국회 그렇죠. 예. 2018년 10월에 이제 이거 막 저희가 증빙 자료 보고 막 언론에 엄청 다른 언론도 막 보도하고 뉴스타파도 보도하고 막 이렇게 핫 이슈가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제 20대 국회 끝날 때까지 끌어보자. 이 보고서하고 자료집 공개되면 이제 더 많이 드러나니까, 표절 문제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 끌려고 저는 이거 그 공개 안 해서 소송까지 가게 만들었다. 2018년 11월 또다시 국회와 기약 없는 소송이 시작됐다. 여섯 번의 계절이 흘렀다. 그리고 올해 1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한 건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라. 취재팀이 자료 열람과 복사를 시작할 무렵 한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이 다소 진정세를 보였던 지난 5월 다시 자료 열람을 시작했다. 국회개혁 프로젝트 시작 후 2년 7개월 만에 20대 국회의원의 입법과 정책개발비 오남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전체를 드디어 입수하게 된 것이다. 모두 1,115건, 약 5만 쪽 분량.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원 10여 명이 하루 8시간씩 꼬박 일주일을 자료 스캔 작업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다시 자료 분석과 검증, 취재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 20대 국회 임기가 끝났다. 이게 또 16년이잖아요. 예. 2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돼서 이게 지금 뭐 기억하는 뭐 직원이 이제 있어도 이제 뭐 한두 명밖에 없고 그때 있었던 직원도. 네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확인하는데. 그래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추적했다. 세금을 허투루 쓴 20대 국회의원 32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의 2016년 정책 자료집.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을 베끼면서 감사의 말, 대학 심볼 마크까지 복사해 붙여 넣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누가 봐도 표절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정책 자료집이라고 편했다. 그리고 2,000부를 찍어 동료 의원, 전문가에게 나눠줬다며 1,0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받아냈다. 각 의원실에 한 부씩 뭐 사사함에 이렇게 좀 넣고, 그다음에 여기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도 일부 가져가고, 또 지역 사무실에도 한 몇 부 정도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무튼 그러면 그걸 증빙할 네.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거네요. 배포하고 나서 또 일부 뭐 오신 분들이 가져가거나 뭐 그런 게 다니까. 김정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두 16건의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 보고서 전체를 확인했더니 무려 9건이 인터넷에 공개된 정부 부처의 자료를 베낀 것이었다. 이런 표절 정책 연구에 김 전 의원은 세금을 4천만 원 넘게 낭비했다. 이 돈 가운데 대부분은 한 사립대학 연구교수와 관련 연구소에 흘러갔다. 밑에 보좌관 중에 하나가 한양대 대학원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뭐 정책 관련 보고서 건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용역거리 있을 때마다 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공교롭게도 김정훈 전 의원은 이 학교 출신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다. 이 정책연구를 맡은 것으로 돼 있는 대학 강사 박모 씨. 확인 결과 연구를 맡거나 수행한 적도 없이 이름만 걸쳐진 경우였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못 거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저희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취재 결과 박 씨의 남편은 우상호 의원 보좌관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는 의원실에서 다른 자료를 무단으로 표절해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좌관의 부인 박 씨가 받은 연구 용역비 500만 원의 행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소위 말하면 국회의원 방 운영은 보좌관한테 전적으로 운영 일임을 했는데 그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야 되겠죠. 표절 정책 자료집. 표절 정책 연구에 세금을 허비하고 심지어 빼돌리는 행태는 몇몇 의원의 일탈이 아닌 국회 안에 폭넓게 존재하는 현상이었다. 이걸 통해서 국정감사에 정말 활용을 했을까? 또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됐을까? 저는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이기도 하죠. 네, 제 역할을 못했던 거이기도 하고.
3년간 이어진 국회 개혁 프로젝트. 소송을 통해 확보한 정책 자료집, 연구 결과 보고서 전수조사까지 거쳐 국민 세금을 낭비한 20대 국회의원을 드디어 모두 밝혀냈다. 무려 71명. 20대 국회의원 4명 가운데 1명꼴.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오남용한 세금은 취재팀이 확인한 것만 4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관행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쭉 계속 있어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일종의 그 간행처럼 그 국정감사 때마다 정책 자료집을 냈다 이 말이죠. 저희들은 후배로서 선배가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그건 뭐 전수조사를 해요? 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그동안의 관행적으로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어물쩍 잘못을 뭉개려고 했다. 얘기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언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당신이 답변 주라 말아 왜? 알겠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하시면 그리고 책임을 떠넘겼다. 근데 그럼 이거는 보좌관이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님께서 본인 직접 작성? 우리 이제 보좌관이 작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인용이나 추천?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걸 제가 확인하고 얘기한다니까 왜 제가 계속 그러세요? 이 정책 자료집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정확히 모르니까. 왜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베껴서 제출했는지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내가 그걸 모르니까. 저도 한글을 읽으니까 베낀지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좌관한테 얘기를 해세요. 왜 베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취재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붓는 경우도 있었다. 왜 자꾸 따라다녀? 아니 그 정책 자료집 관련해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베낀 상태에서 난 모른다고 그랬잖아. 아니 본인 의원님 이름으로 냈는데 그걸 모른다라는 모른다는데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그래? 아니 쓸데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의원님으로 낸 정책 자료집인데 그 정책 자료집의 상당수가 다른 기관들을 베껴서 그냥 내면서 내가 그거를 당신 알았어. 야, 아니 정책 예? 그걸 어떻게 허가를 받으셨는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우리 보좌진들이 알지. 아니 근데 어딨어? 그 정부 왜 그러고 다녀 이 사람아?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거 왜? 아니 정부 보도자를 그렇게 베껴서 정책 자료집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베끼는 게 아니라 허가를 다 받아서 아니 그렇게 무단으로 베낀 거 거야. 아닙니까? 출처나 인용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계단아 알았어. 아니 출처나 인용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예? 아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취재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뭘 취재를 하고 그래? 예? 내가 지금 바쁘다니까. 이제 내거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정도를 좀 망신 줬으면 됐지. 뭐 더 계속해서 뭐 제가 갖다 대서 뭐 생활 못했던 거 아니고. 감시받은 적 없는 권력. 높고 단단한 국회 권력의 담은 도저히 흔들릴 것 같지 않았다. 다시 뵙게 되네요. 예. 지금 이게 연락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청구는 10월달에 했고 이제 2달 정도 걸린 거죠. 2달 정도? 예, 날짜 잡고 뭐 이런 거고. 예. 경계 연락 왔는데 이렇게 다 앉아 계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아닌데 전국의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그래놓고 지금 뭐 무슨 행정에 마비가 올 지경이라고 말씀. 아니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사무처 직원분들이세요? 아니 제가 무슨 뭘 방해하는데요? 예? 아니 저 누구세요, 선생님은? 아니 여기 운영 지원과에서 아니 다 나가시고 운영 지원과 한 분만 계시면 되잖아요 여기.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서류가 각각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각각 가서출납 공무원 행정관들이 다 서류를 책임지고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별매식부라는 상황은 저기 우리 기자님은 네. 저기 아니 저는 이런 풍경은 오래간만에 보는 거라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슨 감시받는 것 같아요. 기자님은 나가세요. 그러나 정보 공개 청구, 행정소송 제기, 승소,
그리고 취재, 보도로 끈질기게 이어진 3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국회가 조금씩 움직였다. 언제까지 좀 답변을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는지 시작해. 아니 언제까지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신지요? 세금 낭비가 맞다. 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이 뒤늦게나마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좌진들의 홍보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논의를 해서 반납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사후 조치로 비용 처리 등등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움직임이 퍼져나갔다. 그렇죠. 이거 논문 각도한다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뭐라 그럴까 총책임은 제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뭐라 그럴까 국민들한테 이 법사위나 또 세비를 받는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오남용한 세금을 반납하기 시작했다. 오늘 뭐 반납하겠다 그런다 그러대요. 반납조차고 다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증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효율적인 경력 연구 이런 새로운 아마 전개가 될 겁니다. 대단히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중한 돈이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뭐 저희들 불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의원들은 뉴스타파 보도 이전에 자체 조사를 벌여 허비한 세금을 스스로 돌려놓기도 했다. 그때 이제 뭐 표절 시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좌관한테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뭐 그 표절 시비나 자료 부실에 좀 저기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어떤 항목인지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냥 그런 반환을 해야 되겠다. 지난 9월 15일 기준으로 국민 세금을 잘못 쓴 20대 국회의원 71명 가운데 31명이 2억 1천여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물론 여전히 예산 반납을 거부하거나 20대 임기가 끝나 국회를 떠났다며 묵묵부답인 이들도 상당수다. 뭐 예산에 대해서 이제 반납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셔서 지금은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한번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일단 물어볼게요. 혹시 그 김정은 의원님 좀 찾아보려고 왔는데 어제 그 약속하셨어요? 전화를 계속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어디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당 측에서 대표님 일정을 전혀 모르세요? 몰라요. 네, 혹시 백재현 의원님 핸드폰 번호 아닌가요? 부인인데요. 어디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연달 기자라고 합니다. 혹시 따로 계실까요? 네, 따로 있으니까 따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질문지 하나만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전달을 해드릴 수 있죠, 뭐. 지난 7월 뉴스타파와 국회개혁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시민단체들이 서울 남부지검 앞에 모였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의원 시절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심각한 표절이 발견됐습니다. 국회 세금 도둑 추적이 본격화됐던 2018년. 시민단체들은 뉴스타파 보도로 국회 예산을 빼돌리거나 오남용한 의혹이 드러난 이은재, 백재현, 유동수 등 국회의원 11명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국회에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이런 국민들의 세금을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세금을 빼먹어 왔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을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부분들은 책임을 물을 것을 검찰에 촉구하고.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 또 유동수 의원처럼 정책 자료집을 인쇄한다고 국회 사무처에 서류를 제출해서 예산을 받은 다음에 그 돈을 인쇄업체에 지출했다가 다시
보좌진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그런 사건도 있고.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불법 의혹을 수수방관하는 검찰을 보다 못해 대검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대검에서도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기 또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하루빨리 기소가 이루어지고 검찰은 소집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짧은 답변만을 내놨다. 검찰이 국회의원 고발 사건엔 손을 놓은 사이 유동수 의원실에 의해 고발된 전직 인턴 지아 씨는 경찰에 계속 불려다녔다. 출석 진짜 많이 했는데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못해도 한 10번, 15번 그 사이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엄청 가기 싫어갖고 차라리 저기 달려오는 차에 그냥 삶의 의욕을 잃는 그런 기분이죠. 네. 지난해 4월 경찰 수사의 결론이 나왔다. 혐의 없음. 2018년 11월 횡령 혐의로 고발된 지 6개월 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이 무혐의,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겪는 일은 아니니까 직접 겪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좀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 자신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완전 좀 많이 무너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좀 힘든 시간이 있으니까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취업 시장에서 이런 수사 관계를 알고 취업까지 이제 누락이 되어 버려서 이제 입사 취소가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었고, 그녀도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게 저는 할 만큼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끝나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직이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이런 저를 이렇게까지 만드실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원활한 수사 진행을 해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검사님들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아 씨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국회가 문을 연 지 이제 넉 달이 지났다. 뉴스타파는 21대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전체의 11%, 33명에게서 답변이 왔다. 의지만 있다면 법을 만들고 바꿀 수도 있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다. 답변한 의원들 가운데 20명, 66%가 초선, 10명, 31%가 재선이었다. 4선 2명, 5선 의원 1명도 응답했다. 모두 표절 정책 자료집, 표절 정책 연구 보고서는 세금 낭비가 맞다고 입을 모았다. 표절 여부를 검증하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도 전원이 동의했다. 낭비 세금 강제 환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답했다. 표절 정책 자료집을 펴낸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하느냐는 문항엔 2명이 아니요, 31명이 예라고 답했다. 국회라는 조직 자체가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보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공개를 해야지 국회 스스로도 떳떳해질 수 있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쨌든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입법민 정책개발비 예를 들면 입법민 정책개발비 원래 내역만 공개가 되던 게 이제 증빙 자료까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국회 사무처에서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고 시민단체랑 뉴스타파가 소송해가지고 4건을 다 이겼는데 그 4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개가 되는 거죠. 아직 산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이라 함은 높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좀 언덕 정도가 돼야 넘어가기가 좋을 텐데 아직까지 일단은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절차가 만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 하실 거죠? 국회로 출근했던 시간들. 지아 씨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돌리고 싶을 뿐이다. 경찰 수사나 이런 압박도 안 받았을 테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피해도 안 받았을 거고 일단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의심이나 좀 이렇게 적대심 이런 것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인터뷰의 끝자락. 그녀가 담담하게 물었다. 국회가 투명하고 시스템도 좀 제대로 갖춰져 있고 했었더라면 제 삶은 좀 지금과 좀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국회개혁 프로젝트 팀은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